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갈아서 만든 초록색 해독 주스를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으며 마시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신장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는 당근과 채소가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환자들에게 당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 환자들, 유기농 채소만 먹고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환자들이 오히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수십 건, 수백 건으로 늘어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작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67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유기농 채소만 먹었습니다. 특히 당근과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10년 넘게 매일 아침 마셨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약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살았으니 제 신장은 틀림없이 건강할 겁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드시나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10년 넘게 매일 아침 당근과 시금치, 케일을 갈아서 마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신 그 주스가 그의 신장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건강을 위해 먹는 당근과 채소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왜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충격을 받으실 것이고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당근과 채소가 죽음의 칵테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수만 명의 신장 질환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현대 의학과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제품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약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30년간 제가 목격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원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픈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고 병원에 오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간 목격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많은 의사들이 싫어할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당근과 채소가 위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 주스를 마십니다. 당근, 시금치, 케일, 샐러리 같은 것들을 갈아서 마시죠. 맞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당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당근을 먹는 방식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칼륨이라는 물질에 대해 설명드려야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칼륨이 필요하고, 신경이 작동하려면 칼륨이 필요하고, 심장이 뛰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근에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치, 케일, 샐러리 같은 녹색 채소들에는 더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0세에는 정상 기능의 90% 정도를 유지하지만 60세가 되면 80%로 떨어지고 70세가 되면 70%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몸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환자분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투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3번, 평생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현실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정보를 얻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당근과 채소 주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근 한 개에는 약 23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84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케일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 때 생깁니다. 채소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보통 당근 3개, 시금치 한 줌, 케일 한 줌, 샐러리 한 줌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잔의 주스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000mg 정도가 됩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은 약 3500mg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즉, 채소 주스 한 잔으로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아침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칼륨의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으면 칼륨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섬유질이 칼륨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방출됩니다. 하지만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칼륨이 액체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칼륨은 위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이 많은 칼륨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철수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당근과 녹색 채소 주스를 마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의 몸은 점점 더 많은 칼륨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위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칼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무서운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은 아주 작고 날카롭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 같습니다. 이 결정들이 신장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의 세포들이 손상됩니다. 신장의 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섬유화되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과정이고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65세 김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특히 시금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시금치 나물도 자주 먹고 시금치 주스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양쪽 신장에 모두요.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1년 후 또다시 결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과도한 시금치 섭취였습니다. 그녀가 매일 먹는 시금치의 양은 정상적인 권장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서 문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시금치를 끊으라고 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시금치는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영양사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금치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었을 때만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어떤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분입니다. 당근은 다른 채소에 비해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당근 한 개에는 약 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거나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없으면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근 주스 한 잔의 혈당 지수는 통째로 먹는 당근보다 훨씬 높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급격한 혈당 상승은 아주 위험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당뇨병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높은 칼륨과 높은 혈당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신장은 동시에 과도한 칼륨을 걸러내야 하고 높은 혈당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약해진 신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 외에 또 어떤 위험한 조합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근을 김치나 피클 같은 절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당근채를 썰어서 초절임을 만들어 먹거나 당근을 김치에 넣어서 먹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식초와 당근이 만나면 당근의 비타민 C가 파괴됩니다.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손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절인 음식의 높은 염분입니다. 염분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높은 염분과 높은 칼륨이 함께 있으면 신장은 더욱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위험한 조합은 당근과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실 때 당근 스틱 같은 채소를 안주로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나쁜 조합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간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알코올도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간에 들어오면 간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을 걸러내야 하는 것은 신장입니다. 결국 신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고 칼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72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로는 항상 건강을 생각해서 당근 스틱과 오이를 먹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심각한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빠른 치료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에 소주와 당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그 자체로는 아주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옥살산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970mg의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시금치를 알것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이 옥살산이 그대로 몸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요즘 슈퍼푸드로 불리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케일은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케일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일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보통 케일 여러 컵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칼륨 폭탄을 마시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한국 전통 음식에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시래기는 말린 채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래기를 조리할 때 보통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이것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묵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의 필수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김치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고 아질산염 같은 물질이 생깁니다. 이런 물질들은 신장의 여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적당량은 건강에 좋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께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채소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하세요. 채소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칼륨이나 옥살산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작은 문단 정도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학계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60세 이상이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많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데
식품 산업의 영향입니다. 채소 주스, 해독 주스, 그린 스무디 이런 것들이 지금 수조 원 규모의 산업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의학 연구에 돈을 대고 학회를 후원하고 의사들을 교육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격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채소의 좋은 영양소는 얻으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근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당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당근을 먹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반전이 옵니다. 당근의 진짜 적은 당근이 아닙니다. 당근의 진짜 적은 잘못된 조합과 잘못된 조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지 마십시오. 특히 다른 칼륨이 높은 채소들과 함께 갈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익혀서 드십시오. 당근을 익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당근을 물에 삶으면 칼륨의 30%에서 5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칼륨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삶은 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물로 국을 끓이거나 다른 요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물에는 빠져나온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근을 삶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의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당근을 작게 썹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큰 냄비에 물을 많이 붓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썰어 놓은 당근을 넣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삶습니다. 그 다음 체에 받쳐서 물을 완전히 빼냅니다. 그리고 찬물에 한번 캐굽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 표면에 남아있던 칼륨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당근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익힌 당근이 생당근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당근을 익히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베타카로틴이 더 쉽게 방출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힌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생당근보다 60%에서 70%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최고의 당근 요리법은 이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당근을 삶아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두르고 당근을 살짝 볶습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넣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마늘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은 칼륨은 낮고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높고 맛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완벽한 당근 요리법입니다. 그럼 당근 주스를 정말 마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당근을 위의 방법대로 삶아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 사과도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서 살짝 데칩니다. 이렇게 준비한 당근과 사과를 믹서에 넣고 갈때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는 생채소 주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칼륨도 낮고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높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그리고 맛도 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의 중간 크기 당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하루에 나누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당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당근은 점심 식사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신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저녁에는 신장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점심 때 먹으면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 때이므로 칼륨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근을 시금치나 케일 같은 고칼륨 채소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칼륨 폭탄입니다. 둘째, 당근을 식초나 레몬즙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산성 환경에서는 당근의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영양학적으로 손실입니다. 셋째, 당근을 술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간에 부담을 주고 결국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는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저칼륨 채소들입니다. 오이, 양배추, 무 같은 채소들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런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위험한 채소와 5가지 안전한 채소입니다. 먼저 위험한 채소 5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채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 결석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금치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데쳐서 물을 짜낸 후 드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십시오. 두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케일 주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케일을 드시고 싶다면 살짝 데쳐서 소량만 드십시오. 세 번째,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말린 채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보통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시래기를 드실 때는 충분히 불려서 여러 번 헹군 후 소금을 최소한으로 넣어서 조리하십시오. 그리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네 번째, 묵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필수 음식이지만 오래 묵힌 김치는 나트륨과 아질산염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담근 지 얼마 안 된 김치를 드시고 국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는 요오드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금을 적게 넣고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안전한 채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칼륨이 낮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없습니다. 애호박을 볶거나 찌개에 넣어서 자주 드십시오. 두 번째,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찌거나 구워서 드십시오. 세 번째, 배추입니다. 특히 어린 배추가 좋습니다. 배추는 섬유질이 부드럽고
칼륨이 낮습니다. 배추는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 무입니다. 무에는 소와 효소가 풍부하고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이뇨제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뇨작용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무를 삶거나 무국을 끓여서 드십시오. 다섯 번째,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깻잎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을 쌈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십시오. 이제 이 채소들을 어떻게 조리하고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신장보호 식사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모든 채소는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서 드십시오. 생으로 먹지 마십시오. 데치면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많이 붓고 끓입니다. 채소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데칩니다. 채소가 완전히 익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 그 다음 체에 받쳐서 물을 완전히 빼냅니다. 찬물에 한번 헹구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갈아서 주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채소는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씹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말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소를 먼저 데친 후 소량만 갈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잔을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채소는 점심때 드십시오. 아침에는 신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신장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점심때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채소를 적게 드십시오. 특히 수분이 많은 채소는 야간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십시오. 억지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물을 마실 때는 조금씩 천천히 마십시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물이 유액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식사 전후 30분은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물을 적게 마십시오. 자기 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60세 이상에게는 가벼운 산책이 최고입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손상됩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고 의사들은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신장 기능을 안정시킬 수 있고 투석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한 식단을 짜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당근과 시금치 주스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데친 애호박과 가지, 배추를 점심 식사 때 먹도록 했습니다. 단백질은 적당량의 두부와 생선으로 보충했습니다.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가볍게 산책하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첫 3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장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4주째가 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의 부종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8주째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이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30%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10%포인트의 개선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 손상된 신장이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신장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부담을 제거하자 신장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철수 씨는 2년째 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투석을 피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영희 씨도 시금치를 끊고 올바른 식단으로 바꾼 후 신장 결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씨도 술과 당근의 조합을 피한 후 부정맥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저에게 한 가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몸이 해로워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설명했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채소 주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습니까? 시금치, 케일, 샐러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먹을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스로 만들지 말고 데쳐서 드십시오. 두 번째, 내일부터 당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기 시작하십시오.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고 삶아서 물을 버리고 기름과 함께 볶아 드십시오. 하루에 한 개, 점심때 드십시오.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위험한 채소 5가지를 줄이고 안전한 채소 5가지를 늘리십시오. 애호박, 가지, 배추, 무, 깻잎을 장보기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이 채소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채우십시오. 네 번째, 다음 달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밤 10시에 주무십시오. 매일 30분 산책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신장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후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행동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투석실에서 후회하는 환자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장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투석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여러분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삶아서 드십시오. 시금치를 날 것으로 먹지 마십시오. 데쳐서 드십시오. 채소는 점심때 드십시오. 물은 목마를 때 조금씩 드십시오. 밤 10시에 주무십시오. 매일 30분 걸으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상 100명 중에서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행동하십시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을 꼭 해 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은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30년간 제가 배운 것,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병원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입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방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 치유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살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씨가 했던 것처럼, 김영희 씨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은 선택할 것입니다. 당근 주스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올바르게 조리한 당근을 먹을 것인가, 시금치를 알것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데쳐서 먹을 것인가, 늦게까지 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손주들과 여행을 가고 있을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진실을, 더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 신장 전문의 강민규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